앞에 가서 진을 치고 윤석열 살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하면은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은 국격이 떨어진다. 체포하면은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영세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데, 장관 네. 직무대. 네.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국격 떨어지냐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국격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말이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은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단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지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정보위 예, 법사위가 동시에 열려가지고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셨죠. 특히 말이죠. 예, 오늘 내란 특검법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늦어지는 거죠. 제가 없으면은 예, 석 달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올드보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다. 스마트보이 골드보이다 예. 하고 민주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박지원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공천 준다. 올드보이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시는 거 알았어요. 방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12시 10분쯤에 출연한다라고 하면서 만시부 이렇게 쓰셨던데 그거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시부. 그 젊은 사람들도 잘 안 쓰는 건데 그렇게 쓰십니다. 아니 제가 젊은데 왜 누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언제쯤 집행하나 저자가 저렇게 계속 버티고 있어도 되나 하는데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체포요. 예. 저는 이번에 공조본, 예.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찰, 국수본, 우정수 본부장이 아주 심지전 쓰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수차 얘기를 했잖아요. 박종수 경호처장은 본래 경찰 출신인데 아주 인품이 훌륭하다. 거기에 이제 김건희 라인, 김성훈 1차장, 경호본부장, 이광우. 가족부장. 예. 이 세 사람이 아주 강경파고 김건희 라인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폭탄주 매일 밤 서비스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하지만은 그 경호관들은 대개 제가 좀 알아요. 예. 왜냐하면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와대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쭉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죠. 중견 간부들 많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보면은 국정원 직원, 경호관
이 두 조직은요, 굉장히 질이 좋은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경호관들은 신체가 예. 잘생겼죠. 그렇겠죠. 쭉 예. 빠졌죠. 예. 그리고 운동도 잘하지만은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한테 우리가 총알바지가 되느냐 해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조보니 경찰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호처의 기능이 차차 마비되고 있다. 뭐 대통령께서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또 어제 그 뭐 배낭 메고 딱 예, 보이잖아요. 예, 들고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현시하지만은 내부에서는 무너지고 있고 그 경호본부 위에 지원 부서들은 다 퇴근하고 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공조본이 작전을 있다. 잘 짜서 심리전까지 잘해가지고 예. 체포는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그런데 걱정해야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윤석열의 체포, 예. 그 다음에 헌재의 파면 인용이 조속히 돼야 되는데 예. 헌재의 경우는 대개 국민과 함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3번 탄핵이 됐는데 노무현 탄핵은 반대 촛불이 강했기 때문에 각하가 되고 박근혜 탄핵은 찬성 촛불이 활을 탔기 때문에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될 수 있도록 인용될 수 있도록 촛불이 강하게 타야 되니까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사실 계속 체포가 늦어지니까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걸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의원님 오시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여쭤보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 공조본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공조본이 꼭 해낼 거니까 한번 믿고 지켜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될까 봐.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이라도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2년 7개월간 국민이 대통령으로 모신 윤석열이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좀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발로 걸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수갑 차고 공수처로 가든지 서울구치소로 가야지. 적에 저항하는 모습? 그러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수갑채서 보면은 국격이 떨어진다? 예. 못 잡는 거 있는 것이 지금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외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비웃어요. 대한민국의 공권력, 법치국가? 저렇게 탄핵된 대통령이 무시해도 되느냐 하는데 수갑 찬 것이 국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꽃가마태에서 싣고 가야 돼? 말 태워서 싣고 가야 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대통령이 좀 걸어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갔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마지막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발 좀 자발로 나와서 그래서 몇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거부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거고 그러는데도 그걸 버티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에 무력 사용까지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몇 명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그랬다. 이
배낭 매가지고 예. 다 예. 사진 공개한 게 사진 이렇게 찍히게 한 게 일부러 그런 거죠. 건재하다. 예. 걱정 우리 한다 이런 건데 저게요. 좀도둑 두목만 둬도 못하고 조폭 두목도 저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부 자기 책임은 없고 더 비열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 서부지법 명장 아니고 중앙지법 하면은 내가 따르겠다. 예. 공수처는 못 가고 중앙지검으로는 간다. 헌재도 나오겠다 하더니 경호상 못 나온다. 이 거짓말을 저렇게 해서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아닙니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7시에 LA 산불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제일 어제 저녁에는 폭탄주를 많이 안 마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자기가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 정부가 우방 특히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살고 박찬호 야구선수 집도 탔다는 거 아니에요? 타버렸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제가 어제 해남안도 진도 다녀왔는데요. 아무튼 시골 농어촌 식당도 안 돼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없어요. 김값이 작년에 좋았는데 이게 또 수온과 기온이 딱 적합해서 김이 15일간 자랄 게 열흘 만에 생산되고 공장이 안 되고 마른 김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되니까 값이 폭락됐어요. 예.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미국 돕자? 도와야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뭐냐?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다 하는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저 왼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여야죠. 뭐 그리고 죽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란죄는 예. 결국 법원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죠. 내 고민이 저는 지금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내놨거든요. 사형제 폐지 운동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서 천주교, 불교교, 기독교 그리고 영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이 하는데 이것도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사형 선고해 놓고 계속 뭐 너 내일 죽어 모레 죽어 뭐 하는 것도 방법이죠, 뭐. 아니 그러기 때문에 보수 우익 논객 중에 논객인 조갑재 예.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쿠데타 한 사람들을 사형시키지도 않고 다 사면했기 때문에 또 한다. 예. 그러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 예.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 진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왼수 아니에요? 말씀 나온 김에 좀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런 자가 또 나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노태우 저자들을 사면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요. 예. 너희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에서 5.18 등 얼마나 많은 정치 탄압을 했어요.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살아나셨는데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리니까 제 일성이 내가 사형 집행돼서 죽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보복이 나로 끝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명해서 이렇게 다 자율스럽게 되니까 그 말씀이 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사면해서 살게 해줬지만은 연희동 집도 저한테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분들이 살게 해주라고요? 돌아오게 최창윤 예. 정무수석이 예. 와서
제가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총재님이죠. 야, 우리나라에 전직 대통령 가지고 있던 집 하나 뺏어가지고 뭐 되겠냐. 거기 가서 사시도록 해라. 그래서 살게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오늘날 윤석열 때문에 그러한 정치보복을 없애겠다고 해서 온정을 베푼 것이 비난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하루속히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켜야 무속국가가 종식되고 내란이 종식된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구인체제로 돼서 빨리 신속히 인용, 즉 파면해야 나라가 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런 법안을 민주당 일부에서 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아, 그래요? 초갑제닷컴 대표의 그 말씀이 굉장히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세계 6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대한민국에서 친위구태다? 계엄이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갑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사형, 무기를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된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나 남미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없어졌다. 그 젊은 원로시니까 오늘 나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윤상현이나 김민전이나 어느 집단에든지 매우 특이한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두 사람 설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내란을 일으켜서 국회를 침탈했는데 그 자를 이렇게 국민의힘 전체가 옹호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원님 오랫동안 이렇게 봐서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감옥 많이 가요. 한동훈 예. 잡혀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정권을 그대로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 판국에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정권, 어느 당이 정권 갖는다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저는 체포, 헌재 인용 이 두 가지가 나면은 그 다음에 법적으로 60일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민이 뽑지 자기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맹종을 하고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윤석열이 왜 저 모양이냐? 처음에는 첫째는 무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운 좋아진다. 음력설 지나서. 천공등 풀린다. 이걸 믿고 있고 두 번째 윤석열이 딱 생각한 것은 헌재가 6인 체제 아니었어요? 4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니까 이때까지만 뻗치면은 헌재가 4인 체제가 되니까 유명무실해진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했지만은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재가 8인 체제가 됐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가처분 신청 권한적인 심판을 했기 때문에 22일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돼요. 그러면 9인 체제가 됩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여망대로 신속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두 번씩. 두 번씩 예. 재판기를 잡아가지고 5번 잡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은 이건 내란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차고도 남으니까 심리할 것 없다. 한 번 열고 바로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법부는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을 또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2달,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예. 했기 때문에 저는 2달은 넘고 석 달은 안 된다. 2달 반 정도. 네,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2월 28일이면은 나는 결론 난다고 봐요. 예. 그래서 5번 하고 이제 평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도관에든 쥐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도관에서 쥐가 못 올라가요. 못 도망쳐요. 그러니까 잡히고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데 이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발버둥 치는 거죠. 오늘 또 제가 법사위에서 아까 영상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특검은 우리가 왜 주장을 했냐. 제가 특히 법사위에서 제일 많이 주장을 했어요. 자, 경찰만 내란 수사 권한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내란 수사 범위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빙자해서 잡아들인다. 이랬을 때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해버리면은 윤석열이 무죄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러나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검찰만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검찰을 제일 불신하는 그런 기관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특검으로 하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국방부, 예. 조사단 이게 다 합쳐지는 거죠.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영장도 청구하고 또 기소도 하고 예. 더 좋은 것은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 여기서 경쟁적으로 수사한 기록들을 특검이 오면은 다 받아올 수 있어요. 예.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외환죄가 있다고 막 난리를 핀단 말이야. 그럼 제가 현미경으로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보더라도 외환죄 하나도 없어요. 외자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당신들은 자꾸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하고 똑같이 무속인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연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특검 추천권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더라도 야당에서, 즉 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 들어줬는데 이제 또 외환죄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외환죄 안 들어있다면서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대안을 내서 협상을 하자 하는 나는 여기서 말이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그래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8인 체제를 해준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이 특검법도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법에 여야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요건을 갖춰서 국회 정족수에 따라서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불만을 다 제거해 줬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공표를 해야지 지금부터 꼭 거부권 행사하려고 자락가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나는 비난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러는 것은 참 일단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은 제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저놈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네 하고 표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속담에 바늘 허림에서 예.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서로가 있는 거지. 지금 멸정한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이게 업무가 중지돼 있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뭐 무기 운운하는 것은 저거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의원님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 건데 김민전 의원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김민전 의원이요. 네.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참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후마니타스 칼리진가 할 때 제 토론회 인터뷰 저 패널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저렇게 괜찮았는데 될수 그분이 있나요? 네. 과거 김대중 정부에도 뽀짝뽀짝 했어요. 예. 아니 원래 범민주 범진보 계열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철수 당에 가서도 역할을 예. 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딱 돼. 그랬더니 권력에 도취됐는지 감동을 했는지 윤석열 뭐 하는데 눈물 난다 어쩌고 하더니 잤잖아요. 두 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진이 아주 대표적으로 김민전 예. 잠민전, 박지원 잠 이렇게 두 개가 유명했는데 김민전은 국회 본회의 중에 잤고 예. 저는 본회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에 철야 농성. 철야 농성하는데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저 노구에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잠을 자면서 모범 보인다 하고 칭찬이 있었는데 김민전 의원이 재밌잖아요. 백골 잠자는 민전이다. 백골. 예. 내가 잠자는 잠민전이 백골 아니라 예. 백골 민전이다 했더니 예. 백골 공주로 이제 명명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는 안 잤대요. 그럼 뭐 생각하고 있었대요? 모르죠. 사진이 그렇게 찍혔다는데 입 벌리고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잤다. 이게 아니 백골단이 그 정치학 교수고 다 알 나이고 그런데 백골단을 소환해서 데리고 오는 미치지 않았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미치니까 다 미쳐가는 거예요. 윤상현도요. 예. 그분이요. 본래 DJ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윤상현이요? 윤상현. 와, 언제요? 우리가 당선될 때. 97년에요? 예. 오. 이영작 박사도 예. 워싱턴에서 저 윤상현 의원이 영어를 잘합니다. 조지타운인가 예. 거기 나왔는데 같이 외신 담당하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사이가 돼서 전두환 이순자 두 내로부터 총애를 받더니 예. 딱 헤어지고 또 롯데 계열 그 결혼도 잘해 부잣집으로 돈도 많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국민을 무시하잖아요. 딱 내가 무슨 이상한 짓 해도 1년 넘으니까 다 잊어먹더라. 그러니까요. 아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오선 중진 의원이 합니까? 예. 그래서 나는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90도 홀다 인사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또 점지 받잖아요. 그럼 대통령 될까요? 후보 될까요? 다 지금 대통령 따라서 전부 지금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추구를 해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김민전 의원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 84학번이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대 84학번에 박종철 열사가 있어요. 같은. 네. 그게 뭡니까? 저는 오늘 윤상현이 더 그랬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정말 요즘에요, 우리 국민들 고민이 하나 있어요. 눈이 많이 올 때 왜 그 알루미늄 은박지로 이렇게 보온해가지고 키세스라는 표현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요즘에 이제 키세스 초콜릿이 막 인기를 끄는데 이게 또 롯데라는 거 아닙니까? 또 윤상현 또 사위로 있는. 네.
그래가지고 또 그 퀴세스 유명해지는 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처가락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는 짓이 저런 모양이니까 별게 다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아이 돈도 많고 예. 실력도 있고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뭐 장가를 잘 재산 갔으면 신고하면 몇백억 나오죠. 그렇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또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는 또 90도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대통령 나오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는 너다. 지금 보면은 정광훈이가 저쪽에 우두머리 같습니다. 그렇죠. 정광훈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돈에서 나오죠. 돈이요? 예. 헌금이 많이 들어온대요. 예. 그럼 지금 저렇게 하는 것도 다 돈 보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지금 감기 뒤끝이라 입이 씁쓸한데 오늘 그 말씀 들으니까 입이 더 써. 지금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진 뭐 비상연대 이 시민단체들 하는 곳은 어렵잖아요. 아무튼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빨리 윤석열 체포하고 파면하고 이게 돼야 국민들이 좀 숨을 쉬고 살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돼가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대응하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님은 언제쯤 영장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까 그 심리전 하고 예.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지금 경호처를 분쇄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고 사실상 경호처가 붕괴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러한 것이 계속될 것 같다. 이번 주까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말 예. 내로는 집행되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는 예, 이번 주 안에는. 아휴,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지금 2주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무기 사용해라 뭐 배낭맨 경호원들 몇 사진 이렇게 찍게 하고 저런 것들이 굉장히 그 충돌을 방지하라는 즉 유혈을 작전을 해서 안 된다는 또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본에서 경찰에서 잘 심리전을 잘 하고 있다. 저는 김상훈 차장, 예. 가족본부장 이관우, 경호본부장, 가족부장 김신 예. 이 사람들이 고립될 거예요. 아무튼 뭐 빨리 돼야 되겠지만 수갑은 채워야 되겠죠? 아니 수갑 안 채우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또 거기서 튈지도 몰라. 달려 나갈지도. 지가 튀어봐야 뭐. 못하지 뭐. 예. 바지 술 축 먹어서 올리느라고 튀지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지만은 수갑을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의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을 했다고 국정원장이 12.3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게 떴거든요. 예. 아, 그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모른 척해요? 예? 아니 예. 제가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정보위 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본래 국정원법상 내란, 외환, 반란, 대테러는 국정원의 고유 임무입니다. 예. 그런데 대테러 같은 것은 국내 국외만 해외만 한다. 테러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해외에서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윤석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국정원장
이렇게 모여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모의했지 않냐 했더니 안 했다.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나 경찰과 공조본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는 받았대요. 더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홍장원 1차장이 작년 12월 3일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거. 국무회의에 갔다 왔어요. 예. 국정원장이 예. 갔다 와서 차장회의를 열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언론만 했는데 그 국무회의 다녀온 얘기를 보고를 안 하더라. 예.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회의 후에 2, 3차장 기조실장은 비서실장 나가고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예. 그 전화 내용은 아시잖아요. 예. 뭐 대공 수사권 대공 다 수사권 줄 찾아주고 테니까. 인원이고 돈이고 예. 다 줄 테니까 해라. 방첩사령관 얘기 들어라. 그런데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누구 잡아라. 예. 하고 얘기해서 미친놈이라고 끊어버리고 그걸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하고 돌아서서 자기를 해임 건의를 하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국회로 와서 신성범 정보위원장 여야 간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갔어요. 예. 우리 간사가 없어서 박선원이 없어서. 예.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 그걸 물었더니 아니다. 홍장원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이 다 보도되고 이런데 왜 법적 조치를 안 하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요. 결심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왔어요. 예. 나왔으면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반대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국정원은 내란, 외환, 반란에 대해서 테러. 반드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했느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국정원장이 설사 찬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정원법을 어긴 직무유기가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거기까지 안 갔지만은 지금 수사기관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 후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아니에요? 여기 민정수석이 삼청동 공관. 예. 내가 비서실장할 때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 안가를 내가 많이 썼는데 예. 한 번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거기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이걸 내가 자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하고 얘기됐는가가 아직 조사 안 되고 국정원장 등 홍장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계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조사 안 됐으니까 공조본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박선원 의원님이 국정원장 하실 때 국정원 차장 했나요? 그렇죠. 기조실장 시키고 예. 잘하니까 국정원 1차장 함께 했는데요. 요즘 보면 진짜 활약이 대단한데 그때도 일 잘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보배입니다. 예. 민주당 잘해요. 맹장 밑에 약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원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또 아니요. 그렇게 훌륭한 제가 차장이 나오죠. 박선은 우리 정보위 간사 나 많이 배우죠. 박지원, 박선원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지. 의정부 박지혜 의원 예. 여성 이번에 대정부 질문 얼마나 잘해요. 예. 거기도 내 동생이고 많아요. 예. 끝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몰랐을까?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얘기로는 막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추경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거짓말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다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돌림을 당할 수도 있죠.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배제됐을 수도 예, 있다? 배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체포돼서 예. 경기되면은 다 다 조사받아서 나온다? 예. 진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의원님 생각엔 실제로 배제됐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있다.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정진석 실장하고 저하고 때때로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예. 그러한 내용을 저하고 막역한 사이니까 좀 정치권에 같이 있으면 또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진석 실장도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정신없이 할 때 최소한도 국회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본인이 나가지 말라고 말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가서 그러니까 맹충다들이 끝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자가 무슨 그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은 때로는 두 손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고 때로는 자동차 앞에 들어 누워서 못 가게 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했지만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체 나쁜 놈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사실을 모르죠.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 아주 예전에 윤석열 초반에 MBC 태우지 마라고 그랬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참 무릎을 쳤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해놓고라도 MBC를 태웠어야 된다. 그렇게 해법을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놈들만 있으니 다 머리가 석두더라니까. 아니 김용현이도 보세요. 이번에도 MBC하고 JTBC는 오지 마. 또 그런 걸 또 좋다고 또 다 따라서 해요. 권성동도 그러고 이번에 어디 또 지방자치단체 장도 또 그런 자가 한 명 있던데. 아휴. 오늘 의원님 그 성원하는 글이 많이 왔는데 다 소개할 수 없고 한 분만 목홍수님 박지원 의원님 최고십니다.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신데 목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목시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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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경기대학교 교수 목진유 교수도 목요상 의원도 있었고. 목요상. 예. 목진유 교수 경기대. 예. 요즘 안 보이죠. 요즘 안 보이대요. 예. 그분은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였는데. 아,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늘 의결 때문에. 제가요 백운기 앵커하고 보통 친한데 제가 KBS 사장 되면 본부장 시키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100번.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만나 뵙습니다.